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충주고랑 충주 예성여고에 대해서 선생님이 출제 유형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 어법풀이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법 특강에 대해서 마지막 날이 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어법 문제를 풀어왔잖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내신은 진짜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포인트에서 나온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다 짚어낼 수가 있다면 어법 문제는 참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충주고부터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 건데, 충주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 문제는 여기를 집중해주면 되는데, 교과서에서만 시험 문제를 냈었어. 오케이. 자, 근데 교과서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배점을 높게 줬고 어떤 유형들로 나왔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대입학 한글 선지가 나왔다. 요거는 그냥 가져가라는 점수죠. 그 다음 영어 선지가 나왔는데, 영어 선지는 확실하게 대입학보다 배점이 높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글 선지보다. 그리고 이제 일치불일치, 이건 내용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 역시나 어법이 20점 가까이를 차지를 했다. 그리고 어휘는 한 문제가 나왔긴 했지만 배점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 빈칸 역시나 시험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 연결사는 두 문제, 무관한 문장 두 문제, 문장 삽입 두 문제. 그래서 내용이나 순서에 해당하는 문제는 총 6문제, 그리고 영영불이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총 객관식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건 역시나 어법 문제 4문제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순서를 물어보는 순서 문제 6문제가 핵심 키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충고는 객관식보다도 서술형이 어려워. 왜냐면 각각의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문법 포인트에 맞춰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서술형 대비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갔는데, 이때부터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기 시작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할 때 빈칸으로 내기가 정말 좋거든. 그래서 역시나 빈칸 문제가 2문제 나왔고, 이번에는 어법보다도 어휘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어휘가 19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 역시나 대입학은 역시 어떤 영어 선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객관에서 어법이 줄어들 때는 항상 서술형을 확인을 해봐야 돼. 서술형에서 중간고사에 비해 어법 유형이 훨씬 더 많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말의 의미가 같도록 보기 단어를 사용하여 바로 이거지. 조건에 맞게. 그래서 조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혹은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여, 혹은 도치구문을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문법의 포인트, 즉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이 조건에 맞게 우리가 영작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센셜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서 서술형 포인트를 짚어주고 서술형 영작을 할 때 그냥 강의를 흘려들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꼼꼼하게 진짜 학교 서술형 연습을 하듯이 공부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면 역시나 요때는 사실 코로나 문제가 있었었어. 1학기 중간고사는. 근데 이제부터 다시 원래의 패턴을 찾기 시작하고, 올해도 역시나 교과서 3과 혹은 2과에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는 시험 문제에 출제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자. 일단은 역시나 대입학 영어 성지,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추론을 또
간만에 출제를 시켰네요. 그리고 일치, 불일치, 어법, 어휘, 연결사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연결사가 아니라 여기는 빈칸. 그치? 빈칸.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빈칸.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어법, 기말고사 때는 어휘,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빈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역시나 순서를 물어보는 무관한 문장이라든지 순서배열 문제가 두 개를 총 합쳐서 23점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충주고 친구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순서나 순서나 문장 삽입을 대비를 할 때 우리가 문제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충주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대해서 변형을 시키거든. 근데 변형이 됐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변형이 돼도 전체적인 맥락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독해 맥락을 파악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 오케이? 자, 근데 역시나 어법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서술형에서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 역시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 그래서 충주고 친구들은 사실 객관식보다도 요 주관식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를 느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채워가려면 너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서술형에 대해서 열심히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예요. 최종적으로. 역시나 빈칸 문제가 많이 나왔어. 모의고사가 출제를 하면 빈칸을 안 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때는 핵심은 어떤 거? 빈칸이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역시나 다 어법으로 나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법을 우리가 대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객관식만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서술형 영작도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충주고 학교에서 직접 출제한 어법 유형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고 이제 뭐 문제를 어법을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유형들 어법도 한 가지 유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법상 틀린 것만 모두 골라서 잘 짝지어진 거를 골라주면 돼. 자, 한번 풀어볼까? 자, 정답은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었어.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려고 했는데 각각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일단 1번 같은 경우 as you watch 너가 볼 때 누구를 볼 때 여자를 보는 건데 이 여자가 무엇 하는 거. 자, 얘들아 이거 몇 형식이야? 그치? 그렇게 가야지. 오케이. 맞아.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였고
이 자리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쓸 것이 아니라 앞에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work 혹은 working 써줄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정말 간단한 포인트였어. 오형식에 대한 포인트. 하지만 구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치 틀릴 수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포인트 8 오형식. 자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at the same time 그쵸? 그 다음에 그린과 블루 스페이스는 윈도우 밖에 있는 야기시켰다 무엇을 오케이 B번 맞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 뭐 힐링 혹은 relaxing 동명사 표현 들어간 거니까 문제 없고요. despit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냐 혹은 접속사냐를 물어보는 건데 뒤에 있는 부분을 묶어서 봤더니 명사 구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일까? 그치 despite 전치사 제대로 맞게 써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정답이 안 되고요. 어법상 틀린 것만 고르라 그랬어. 근데 아까 A 틀렸다고 했지만 B, C 뭐 요건 A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워주고 자 B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B가 들어간 유형은 다 지워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C번 가보자. C번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C번 들어간 거 지워주면 정답은 4번밖에 안 나오네. 자 그러면 D는 왜 틀렸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에서 seeing this balance 오케이 보는 건데 이러한 밸런스가 ing 하는 것을 막는 거를 보는 거야. 그쵸? 너가 왜 이렇게 썼을까? 잠깐만 지워지질 않네. 너가 되는 것을 막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관점으로 내가 오버레이밍 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동 관계인지 능동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뭘 해석하지 않아도 얘는 타동사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지만 전면구 바로 전치사구 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능동태가 불가능하고 수동태 표현. 왜냐면 능동태 쓰면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만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over wind 이렇게 써줘야지 수동태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오케이? 지금 요 포인트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분사를 이해하지는 못하면 내가 분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설명할 수 없고 수동태 포인트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빌드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요 분사 파트를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얼른 어디로 가야 돼? 그치 이센셜 몇 강? 19강의 분사를 배우고 그 부분을 공부를 수강을 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얼른 진도 나가야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잘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문제가 잘렸는데 3번 4번 다 적어줄게. 3번은 how 4번은 okay what 5번은 how where 됐다. 자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A 같은 경우 no matter that 같은 게 있나요? 없죠? 그럼 no matter what이냐 no matter how냐? 요거는 no matter what은 그치? 복합관계 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할 거. 그럼 no matter how는 뒤에 있는 문장이 그치 완전하겠지. 네, how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바로 주어 동사 올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가 뒤에서 앞으로 당겨져 나와서 문장이 완성이 되겠다. how는. 그럼 여기에서 볼게. 일단은 주어가 the dream이고 동사가 was야. 그 다음에 scary가 바로 형용사.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이 형식으로 완전한 거고 사실 scary가 이 뒤에 있었는데 how가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 바로 못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보어를 앞으로 당겨와서 how가 형용사를 꾸며주듯 그 문장 형태를 만든 거. 그치? 그래서 포인트 잡고 what은 아니고요. that도 아니고요. what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럼 여기에다 to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where를 쓰는 게 맞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where를 썼다면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 문장은 어때야 된다? 그치. 완전해야 된다. 자, 그럼 뒤에 문장을 봤을 때 바로 see 동사 때려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타동사니까 뒤에 dart flow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here는 쓸 수가 그치 없고 정답은 2. 정답은 3번. 그래서 문제가 쉽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포인트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 관계사였겠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 문제. 그래서 유형들을 일단 짚어보자면 요거는 틀린 것만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였고 여기선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이것도 역시나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 그 다음 요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이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법상 틀린 거 하나 고르기. 자, 풀어봅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자, 생각해 볼게. 왜 4번일까? 자, 일단은 포인트 1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일까요? 아니면 준동사 자리일까요? 그치, 맞아. 준동사 자리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었을 때 지금 그러면 PP 분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는 그치? 아이고 깜짝아. 능동수동. 그러면 여기서 능동인 wishing을 써야 될지 아니면 수동인 wissed를 써야 될지 동사를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여전히 희망되고 있는 그러한 킹 왕일까 아니면 희망하고 있는 왕일까? 그렇지, 희망을 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능동인 wishing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예성역으로 넘어가자. 자, 우리 예성여고 친구들 한번 여기 살펴볼게. 예성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여기 대입학 문제 그리고 일치불일치 문제거든요. 정말 학교 선생님이 까다로울 정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요 포인트를 바꿔서 내. 특히나 한글선지. 일치불일치도 한글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정말 세세하게 요런 그 한글선지를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정답 당연히 이거지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말 꼼꼼히 봐야 되고 예성여고 친구들은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 검토하는 작업을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어떤 유형이 핵심 유형일까 한번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일단은 여기에서 처음에 봤을 때 대입학 10점, 일치불일치 11점, 어휘 10점, 어법은 7.8, 그 다음에 빈칸 14.2 해서 전체적으로 뭐 10점대로 균등하게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난이도도 어떤 거 하나가 특출나게 어렵다 이런 게 없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난이도에 다양하게 출제를 시켜. 그러면 핵심 킬링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어법과 어휘가 킬링 포인트였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치불일치는 엄청 세세하게 낸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역시나 서술형도 어법형으로 모두 다 출제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지. 자, 기말고사도 한번 살펴보자. 기말고사에서는 빈칸이 핵심적인 문제로 출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12점, 그 다음 대입학 영어선지 11점. 그래서 빈칸 어법 대입학 그리고 대입학도 역시나 한글선지 하나도 안 나오고 영어선지로 출제를 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게 문제야. 서술형이 다 무슨 유형? 어법 유형. 그래서 선생님이 충고랑 예고랑 묶은 이유도 서술형 포인트들이 다 어법으로 조건을 주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세 군데를 고르게 바꿔 고치시오. 제시된 문장을 참고하여. 그럼 제시된 문장은 어떤 거겠어? 그치, 문법상으로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거. 이거를 참고해서 영작을 완성해라. 혹은 조건에 맞춰서. 이 조건도 역시나 문법 포인트겠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이런 식으로 문법을 많이 묻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센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문끝이라는 게 있거든. 이 고문끝 강의가 30강으로 되게 라이트해. 근데 고문끝 강의의 1강부터 20강까지가 바로 어법에 해당하는 포인트 1번부터 14번까지 설명을 해주고요. 21강부터 30강까지가 실전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센셜에서도 서술형 포인트를 배우고 1에서 20강 어법 포인트 배우면서도 실전 서술형을 배우는데 여기서부터는 완전 서술만이야. 근데 선생님 이게 진짜 좋거든. 왜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아무리 서술형을 어려워한다고 해도 한글 보기를 줘. 충주여고 제외하고는 다 한글 보기를 줘. 그러면 이 한글 문장에 맞춰서 우리가 이거를 영작을 해나가면 되거든. 근데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한글 문장을 어떻게 영어 문장으로 그 구조를 떠올려서 이거를 영작을 어느 자리에 끼워 맞춰서 할지가 어려운 거잖아. 근데 요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보여. 그래서 내가 좀 이번 겨울방학 때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고문 끝까지 끝낼 수 있는 좀 여유적인 게 있다. 그러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나는 이 고문고를 꼭 끝내고 그 내신을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고문 끝까지는 무리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가 뭐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오고 나서 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해줄 거고, 너네들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고문 끝 강의를 우리가 수강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중간고사 봐보자. 와우, 이거 좀 보세요. 뭐가 안 나왔죠, 지금? 그치. 이렇다니까? 서술형에서 우리가 어법 문제를 못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서술형을 안 내기로 했어. 이때 이야기가 많았었나 봐.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안 내기로 했는데, 결국에 그거에 해당하는 배점들이 다 어디로 갔다? 어법과 빈칸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내보면 어법 문제 내기가 정말 쉽거든. 그리고 주제가 있는 모의고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 내기가 사실 너무 쉬워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에 만만하고 쉽게 낼 수 있는 게 어법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바로 어법이랑 빈칸인 거겠지. 그래서 객관식만 100% 나온다. 그러면 어법이랑 빈칸이 많이 출제를 할 거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서술형 안 내고 객관식 100 나온대. 그럼 무슨 문제를 많이 풀으라고? 어법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한 내신 자료가 이번에 또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이번 내신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선생님이 지금 내신 자료 다 만들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최종적으로 볼 건데, 역시나 서술형이 안 나왔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법, 그 다음 빈칸에서 주로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대입학 영어 선지,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영어 선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간접 연계가 좀 많이 됐죠. 변형을 시켰거든. 근데 변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 변형을 시키기는 했는데 굳이 왜 시켰을까 싶은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는 겁먹지 않아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시간 선생님이 간략하게 드릴게요. 예고도 요 유형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왜 이렇게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다. 정답? 4번. 아니 인투라는 게 전치사잖아. 근데 try 동사를 냅다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포인트 1. 정답 4번.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죠? 그 다음 대신에 요런 유형은 어렵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막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뭐 순서나 아니면 빈칸이나 우리가 그냥 쓱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먼저 싹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법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문제를 차근히 풀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자.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였고 요거는 어법상 옳은 거야.
정답은 1번. 1번 옳죠 봉사자들과 나는 got 뭐하게 됐다? 만나게 됐다. 그 가족들을. 문제 있나요? 그쵸? 문제 없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봐보자. This family of 5. 5명의 가족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were를 썼다는 거는 단수냐 복수냐. 우리가 family are, family is, family를 단수로 봐야 되냐 복수로 다 봐야 되냐. 여기 was가 맞는 거죠. 그 다음 enough 나왔다. 뭐냐? 그치, enough 투부정사. 그래서 house, to house. 나는 투부정사 써야 됐고, 요거는 빗물이 떨어진 건지 떨어지는 건지, 지붕으로부터 떨어지는 건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빗물의 입장에서 얘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지는 거야? 얘가 입장에서 능동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dripping이 맞죠? ing. 삐. 그다음 it was shocking. 그것은 놀라웠다. singing. 보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봐서 놀란 거잖아. 어떻게 그들이 사는지를 봐서, 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 이게 싱잉을 현재 분사로 얘를 꾸며준다고 하기에도 보는 것을 그러면 놀란 건데 이 말이 안 되니까 사실 여기서 to see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해서 봐서. 앞에 감정에 대한 형용사가 나왔을 때.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자. 되게 놀랐지? 요런 문제가 출제가 돼. 근데 실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거는 아니야. 요거 앞에서 헷갈릴 수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데 over 5가 앞에 있는 family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패밀리 자체는 가족 하나의 그 단체, 구성원으로 봤을 땐 단수 취급을 해서 여기서 단수인 was를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힌트가 또 여기 this라는 게 있거든. this가 사실 꾸며주는 건 이러한이잖아. 만약에 패밀리가 복수라면 these를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단수 취급해서 was 쓰는 게 맞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 정답은 어법상 틀린 거고, 정답은 5번. 와우. 이거 왜 틀렸는지 근데 너무 보이지 않아? 너희들이 도치구문을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그냥 너무 보일 거야. 나 논리라는 것 때문에 뒤에 문장이 도치가 됐는데, 도치가 될 때는 주어 동사에서 의문문 어순 도치가 된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도치되기 전 문장은 뭐였냐면 they proved their 쭉쭉쭉 요거였을 텐데 not only라는 앞에 부정어구가 와서 의문문으로 어순 도치를 시켜야 돼. 요 문장에서. 의문문은 뭐야? 너 밥 먹었니? Did you eat? 그죠? 그래서 너는 먹었다. You ate. 였는데 요거를 의문문으로 하니까 Did you eat? 요렇게 된 거지. ate 과거형에서 뭐가 됐어? 원형. 누구 때문에? did라는 것 때문에 조동사가 얘를 그 시제를 가져온 거니까. 그럼 요것도 의문문 어순 도치를 보면 prove 증명하다는데 의문문으로 하니까 이거 왜 대문자로 썼냐? Did they prove? 드가 아니라 어떤 거? 현재. 아니 현재라기보다는 동사 원형 형태. 그래서 proved가 아니라 not only did they prove가 되는 거겠지. 정답은 5번. Yes. 근데 봐봐. 실상 선생님은 포인트를 아는 거니까 그냥 눈에 쓱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믿는다. in what? 이게 된가? believe in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건데 그쵸? 타동사로. 그래서 학교 요게 다 교과서 출제 문장이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이니까 시험 범위를 미리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각각의 포인트를 스스로 잡을 수가 있으면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떤 포인트를 내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하겠지. 끝났네. 그래서 친구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간략하게 또 끝났어요. 왜 벌써 끝났지? 너무 아쉽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각각 학교들마다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우리 친구들은 고등 내신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고등 내신 정말 대박인 게 선생님이 요런 강의를 해주는 거는 사실 내신 때마다 매번 있어.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너네 학교한테만 맞춰서. 오케이? 충주고면 충주고, 예고면 예고, 국원고면 국원고. 각각 학교에 맞춰서 어떤 스타일. 선생님은 어법만 지금 풀어주고 어법만 설명을 해줬지만 시험 범위에 맞춰서 뭐 빈칸이면 빈칸, 어휘면 어휘, 어법이면 어법, 그거에 맞는 학교의 특색에 맞게 특강을 또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놓쳤거나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특강뿐만이 아니라 내신 강의가 정말 대박이야. 강의에서 각각의 포인트, 시험 문제 나올 거 순서는 어디에 나올 건지, 빈칸은 어디에 나올 건지 또 포인트를 잡아주기 때문에 솔직히 A- 아니고서야 내신을 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출제 유형을 알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닷새권 어법 특강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선생님은 끝까지 너희들 응원할 거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된다? 오케이. 그치?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